안녕하세요. 오늘은 웹툰 중에서도 육아물을 가져왔습니다. 로맨스 판타지 웹툰을 보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꽤 있죠.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힘든 일을 겪으면 마음이 아프다가도 사랑받을 땐 같이 흐뭇한 미소를 짓게 되는 로판 육아물 7개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웹툰은 겨울성의 아기 죄수님입니다. 초반에 주인공 클라리스의 상황이 눈물나게 하는 육아물입니다. 보통 육아물은 서사 때문에 어린 주인공들이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죽음을 앞둔 클라리스의 말이 마음을 아프게 하죠. 어머니가 하녀인 왕녀 클라리스는 왕족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제국에 의해 왕국이 망해 왕족들은 모두 처형당하지만 나이가 어린 클라리스만은 18살이 될 때까지 처형이 미뤄지죠. 18살에 죽인다는 공작의 말에 클라리스는 18살까지 살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며 웃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공작가에 가게 된 클라리스, 공작 부인을 만날 생각에 긴장하고 긴장한 클라리스는 공작성의 돌들과 대화를 하면서 긴장을 풀게 되죠. 이 작품은 육아물이지만 아버지가 아닌 남이 주인공을 키워서 뻔하지 않고 획이나 빙의처럼 주인공 안에 어른이 있지 않아 주인공이 더 귀엽게 느껴집니다. 거기에 공작과 공작 부인의 로맨스도 볼 수 있는 작품이니 육아물 좋아하시면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두 번째 작품은 이번 생은 제대로 키워드리겠습니다. 폐하입니다. 이 웹툰은 초반 내용이 아이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좋은 대학교에 보내려 아이를 혹사시키는 부모님들이 생각나서 씁쓸한 감정이 들기도 하는 작품입니다. 마법사인 엘리사는 황제의 청혼을 받아 결혼하는데 엘리사가 아이를 낳으면서 마력을 잃어버리자 황제는 엘리사와 아이에게 신경을 끊어버리죠. 엘리사는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로 결심하고 황해를 주기 위해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이는 힘들어했지만 엘리사는 아이를 강하게 키우는 것만 생각했고 의지하던 형 황태자가 죽던 날 아이는 슬픔을 넘어 분노하게 되죠. 드디어 아이는 황제가 되었고 엘리사는 웃음을 짓는데 아이는 어머니가 가장 행복한 날 죽기 위해 오늘만 기다렸다면서 독을 마십니다. 아이의 마지막 말은 어마마마, 저를 사랑하긴 하셨습니까? 아이가 죽자 엘리사는 후회로 울부짖죠. 아이의 어린 시절로 돌아온 엘리사,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여주인 엘리사의 시크함과 엉뚱한 성격이 매력적이고 아이와 황태자가 귀여운 작품입니다. 128호 완결까지 된 작품이니 정주행하세요. 아버지의 주접이 보고 싶다면 베이비 폭군을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딸의 첫 번째 생일날 황희를 물려줘버리는 딸바보이기 때문이죠. 폭력적인 아버지를 피해 다니던 주인공. 주인공은 아버지 때문에 죽게 되고 가족에 대해 체념하는데 황제의 딸로 다시 태어납니다. 아빠는 주인공에게 꼭 지켜주겠다고 하지만 주인공의 마음은 닫혀 있었죠. 주인공은 아버지가 올 때마다 부담스러운데 오빠까지 나타나 주인공을 귀여워하면서 부담은 2배가 됩니다. 아버지는 주인공에게 우유를 먹이는데 주인공이 우유를 얼굴에 뿜어버리자 아버지는 성수라 말하고 웃어버리죠. 이후로도 아빠와 오빠는 계속 찾아왔고 귀찮아하던 주인공도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됩니다. 한편 동쪽의 끝에 세계를 구할 씨앗이 심어졌다는 신탁이 내리고 그때 주인공이 태어나자 신성국에서 주인공을 데려갈 기회만 엿보고 있었죠. 딸을 데려가려 하자 열받은 황제는 딸을 지키기 위해 딸을 황제로 만들어버립니다. 주인공이 아빠와 오빠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흐뭇하고 주인공과 오빠 그리고 데블린의 악마 등등 귀여운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작품이랍니다. 아빠가 딸을 우쭈쭈하는 육아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아빠가 딸에게 시큰둥하고 딸이 아빠의 근육을 보며 침을 흘리는 육아물도 있습니다. 바로 남주희 입양딸이 되었습니다 입니다. 입양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공작.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공작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려 이번이 벌써 5번째 고아원입니다. 다음 고아원으로 출발하려는데 작은 여자아이가 공작을 불러세우죠. 여자아이는 공작을 보고 울지 않은 첫 번째 아이였고 머리색과 눈동자 색까지 공작과 같은 검은색입니다. 공작은 아이에게 이름을 묻고 이름이 없다는 말에 레오니에 보레오티라는 새 이름을 주죠. 레오니에는 원장과 선생들이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횡령을 하고 있다고 고발하면서 혼내줄 수 있는지 묻습니다. 공작이 죽여준다고 하자 레오니에는 애원할 정도로 괴롭혀달라 하고 공작은 딸의 부탁을 들어주죠. 공작은 레오니에를 여기사에게 맡기고 기사는 아이 몸의 상처를 보고 놀라 공작에게 보고합니다. 공작은 보육원 사람들을 모두 영지로 끌고 오라고 하는데 능글맞은 딸과 차도남 아빠가 보고 싶다면 이 작품 꼭 보세요. 레오니에가 웃으며 보육원 사람들 앞에서 진홍곡을 부르는 명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중세 성국에서 사자성어를 쓰는 아이가 나오는 육아물이 있습니다. 전생의 무림 고수였던 주인공이 나오는 아기님의 장래희망은 흑막입니다. 사파를 통일한 무림 고수였던 주인공, 제자에게 배신당해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는데 죽는 순간 주인공과 똑같이 생긴 여자가 주인공의 손을 잡고 정신을 차리니 어린아이의 몸입니다. 눈앞에 엄마라는 사람은 주인공을 걱정하는 듯 보였지만 무언가 이상했는데
주인공을 다시 찾아온 여자는 자신이 살았던 20년의 기억을 보여주며 다시 시작해달라고 부탁하죠. 엄마는 그녀가 태어난 후 남편이 죽고 가문이 몰락하자 그녀를 원망하며 골방에 가두고 돌보지 않았는데 그녀가 성황이 된다는 신탁이 내려오자 그녀는 겨우 골방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신성력은 발휘되지 않았고 결국 성황의 자리를 잃고 20살이 되던 해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죠. 주인공은 엄마와 연을 빨리 끊기 위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사자후를 발휘해 무섭다고 소리치면서 눈물까지 흘립니다. 주인공은 내공 운용을 활용해 신성력을 깨웠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치유력을 선보이죠. 대부인 성황에게 주인공은 잘 보이려 애교를 떨고 성황은 그런 주인공을 아껴주어 전형적인 육아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육아물엔 유난히 비상식적인 어른이 많이 나오는데 아이를 보호하는 정상적인 어른들이 나오는 작품이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이겨내고 오라버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설산의 괴물 황녀입니다. 주인공 발레리는 황비인 엄마의 잘못으로 처형당할 위기에 처하지만 오라버니인 황제의 도움으로 설산에 유폐되어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없는 삶이 버거워 19번째 생일날 스스로 모든 것을 끝내기로 하죠. 주인공이 정신을 차리니 엄마가 어린 발레리에게 소리를 치며 구박하는데 엄마의 구박을 항상 참았던 발레리는 이번엔 도움을 청해보기로 결심하고 용기 내 도망을 칩니다. 아이의 몸으로 도망가는 건 한계가 있었고 사형인들에게 잡혀버리는데 그 모습을 황태자가 보고 있었고 발레리는 도와달라는 눈빛을 황태자에게 보내죠. 황제군이 온다는 소식에 엄마는 발레리를 옷장에 숨기고 엄마는 기사단에게 황제가 직접 오지 않으면 발레리는 볼 수 없다며 억지를 부립니다. 황실군이 떠나려 하자 발레리는 절망하는데 황제가 동생을 보겠다고 찾아오죠. 황태자가 옷장을 가리키고 옷장을 열자 그 안에서 발레리가 발견되고 발레리는 황제에게 살려달라며 무릎을 꿇습니다. 또래인 황태자와 발레리가 고모와 조카 사이라는 설정이 신선하고 황제뿐만 아니라 황태후와 황후, 둘째 오라버니까지 모두 아이를 사랑해주는 어른으로 나와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육아물에서 고생하는 아이들은 고난을 쉽게 이겨내는 듯 보이는데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지 걱정되잖아요. 그런 아이의 정신적인 아픔을 이야기한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동화 속 악역의 완벽한 엔딩 플랜입니다. 사실 이 작품은 육아물보단 로맨스에 더 초점이 있긴 하지만 다른 작품에선 잘 다루지 않는 마음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작품이라 가지고 왔습니다. 요정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소녀는 눈물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족들은 소녀를 황금알을 낳는 거 위취급을 했고 눈물을 흘리게 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쓰죠. 소녀의 언니의 빙의한 한국인. 3년 후 소녀를 구하는 왕자님에 의해 자신이 죽는 걸 알게 되고 도망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3년이나 지옥에서 살아야 하는 동생이 안쓰러워 동생을 찾아가 자신과 같이 가겠냐고 물어보죠. 주인공은 동생을 큰 가방에 넣어 가족들 모르게 집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주인공은 동생의 안전을 위해 동생을 구하는 왕자를 먼저 찾아갈 생각이었죠. 주인공은 허기진 배를 채우러 식당을 찾는데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 식탁 아래로 숨습니다. 아버지는 식당에 있는 남자 손님에게 딸들을 봤는지 묻는데 남자는 아무도 못 봤다면서 주인공을 도와주죠. 식당에서 만난 남자는 여주가 동생의 안전을 위해 찾아가려는 공작가 사람이었고 여주는 남자를 동화 속 왕자라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이 동생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면서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가는 것이 힐링되는 작품이에요. 완결 웹툰으로 정주행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귀여운 아이들이 나오는 로판 육아물 7편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에도 좋은 작품 많이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